자,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증인이 있다고요? 통제하기가 쉽습니까? 퇴직까지 고려하시는 선생님의 학교라고 너무 좋게 같은 학교라고 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원주 대성고 이준섭 선생님이십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청소년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성실히 답변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은 지난해부터 직접 온라인 수업을 하셨죠? 예, 제가 미리 수업을 제작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 사이에 챌린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으셨죠? 예, 챌린지가 그렇습니다. 뭡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나는 오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라면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하고서 선생님 수업하실 때 몰래 이렇게 라면을 먹는다든지 게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게임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본인만 수업에 집중 안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친구들한테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 친구가 이 챌린지를 잘하고 있는지 성공하는지 혹은 선생님한테 적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수업에 꽤 많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쉽습니까? 거의 사실 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제를 할 수 없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면 너머에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저도 통제보다는 이제 아이들에게 설득과 이제 어르고 달래고 이러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낯설었습니다. 연세가 있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의 경우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고 저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심지어 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퇴직까지 고려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도 수업을 내일부터 당장 영어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의 막막함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더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가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다들 이제 온라인에 점차 익숙해져 있고 한데 이제 세부적인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듣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해 주시죠. 현재 대성고등학교는 보통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있을까요? 기준은 28명인데 요즘에는 이동 수업, 선택 과목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35명까지도 수업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수업 중에 이 모든 학생들이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딴짓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선생님의 학교라고 너무 좋게 포장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 핸드폰에 이제 수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제 몰래 핸드폰 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전날 늦게까지 게임하거나 다른 것들 하다가 이렇게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수업 중에 학생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질문을 보통 하면은 이제 메신저나 이제 전화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간단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한 내용을 풀이해 주거나 이럴 때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태블릿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이제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데요. 사실 이 과정 자체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학생이 보낸 거를 또 제가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제가 못 볼 때도 있고 이래서 학생이 궁금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1시간 있다가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의 흐름이 많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나와야 궁금한 거 있을 때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바로 답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이들도 저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설문조사의 결과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지 못했다고 답한 선생님은 약 10%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연세가 많으시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시간상의 문제이지 그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해지셔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었지만 그 1년 동안 굉장히 힘듦과 부침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화된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준비 역시 선생님의 역량 문제지 온라인 수업의 자체, 그다음에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온라인 수업 준비에 땀을 많이 흘리셨고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증거 영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시황, 진나라 시황제, 두 번째 한나라의 무제, 그 다음에 위신남북조 때 북위의 효문제. 그래서 웬만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대부분 기능은 다 이제 뭐 음량 조절, 그다음에 음성 분리, 뭐 사진, 동영상 다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누가 신경 쓰이냐? 명나라가 신경 쓰이는 거. 명나라도 도와주러 들어오면 소금이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온라인 수업 준비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관련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혼돈이 없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할 만큼 잘 적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온라인 수업은 문제가 없고 지금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증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온라인 수업 잘 준비되고 문제 없다.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증언에서 하신 말씀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끼치는 영향은 온라인 수업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 학교에 직접 가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의견을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들만 교육청에서만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학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변호인 측 증인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코로나의 위험을 낮게 보고 전면 등교를 했다면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만약 그것이 두려워서 온라인 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교육과정 이수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PC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충분한 기기를 준비했고 학교별로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을 찾아 기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기 부족 현상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 자체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 활용 수업이 주류였다면 올해 들어서는 쌍방향 소통 수업, 선생님의 실제감이 드러나는 그런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에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사 측 신문하시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 전환으로 교육 현장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대로 준비 없이 온라인 수업이 시행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검사님 말씀처럼 좀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상당히 센 질문이 나왔는데 뭔가 불이익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좋은 예. 질문이었습니다. 예. 완벽히는 아니지만 준비가 됐다고 하셨는데 무슨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온라인 수업 전용 장비를 수업 전에 100%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올해는 모든 교사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했고 학교에도 4분의 1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탭을 지원했습니다. 교대 무선망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수업을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를 구축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를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기자재 및 설비 부족으로 지적한 의견이 51%에 이르렀고 교사의 온라인 수업 도구 및 설비 부족을 지적한 의견도 43%를 넘었습니다. 여전히 장비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만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설문조사 내용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완벽하게 충분하게 보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지점에서는 저희들 동의하지만 그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PC까지 지금 25% 정도, 모든 학생의 25% 정도가 학교에 준비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51%의 학생이 기자재가 부족하다라고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높은 상태잖아요. 혹시 우리 배심원 여러분들 중에서 주변에 기자재가 부족해서, 교육 환경이 부족해서 듣고 싶은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혹시 친구들을 본 적이 있나요? 뭐 51%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분명히 피해를 입긴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건 학교에서 배웠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겠네요. 네. 기기 부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이 폐쇄되면서 이 학생들이 공부할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드러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로 나오도록 해서 수업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온라인 상황에서 가정 형편을 알고 이 학생들을 어느 학교에서는 기숙사로 아이를 오게 해서 기숙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정 형편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됐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기에는 방역 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이 절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10명도 안 되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두려움이 컸던 까닭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수업보다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학생의 의견이 더 많은데 학생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주려면 학생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등교 수업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모든 학교에 85% 이상이 지금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3분의 1 등교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사실입니까? 네. 이거 교육청에서도 이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대낌과 만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전에보다 더 학교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심원들 한번 진짜로 솔직한 본인의 마음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등교 수업이 좋다. 우리 끝에 배심원님은 아니시군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없으니 비로소 소중함을 알았다. 뭐 이런 느낌. 안 가보니까 정말 학교라는 곳이 그리운 곳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기획관님 오늘 다소 검사치기 세게 질문을 했어도 좀 양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원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많이 기울여주는 강원도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나와야 궁금한 거 있을 때 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바로 답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이들도 저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오게 해서 기숙사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장 불편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증인들의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마지막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유죄다. 꼭 우리 학생들 현장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사 측 구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더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어야 했던 것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 시기는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 개개인에게는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기이고 이들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교육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검사는 온라인 수업을 전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문제 푸는 기계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미숙했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저희는 더 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남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보다 더 중요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네, 최후 변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심원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심원 회의를 통해서 본법정의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을 전면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래 특별한 신분을 가진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국민을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법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사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도 높이고 또 신뢰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배심원 회의, 즉 평의에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배심원 여러분들 각자 의견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의 통제와 온라인의 통제 차이에 대한 더 나은 해결책은 온라인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기기 지원도 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생기니까 온라인 수업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클래스가 연습 기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서 유무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죄라고 생각하는 배심원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의의 결과는 자, 최종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회의 결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온라인 수업에게 배심원 회의 결과 유죄일 것 같아요, 검사? 네. 변호사는 어때요? 당연히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의회 결과 유죄 5표, 무죄 3표로 5표, 무죄 3표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온라인 수업에게 전면적인 개선과 수정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집중도 잘 못하고 그에 따라서 시험을 보면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 따른 그렇게 생각해서 온라인 수업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온라인 수업 문제보다는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확실히 통신이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제 의견이 약간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했었어요. 청소년 법정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유무죄를 떠나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야만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됐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차질 없는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학생공론화위원회 청바지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